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수요일 대박클럽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요. 오후 되니까 안개가 꽉 꼈더라고요. 특별히 퇴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마감 소식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71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부가 미국과 스마트 그리드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신 관련주들이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대박클럽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해오시고 계신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들어오시고 고수는 해결사에다가 종목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들이 또 그 종목 상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메시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그 종목 남기실 때는 닉네임도 함께 남겨주시면 눈에 더 확 띄겠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대박클럽의 첫 코너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대박클럽과 함께할 솔로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솔로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길에 비도 오고 안개도 꽉 꼈던데 길 네. 괜찮으셨나요? 정말 안개가 너무 네. 짙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뭐 지수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고수익을 올리실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대박클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12명의 전문가 중에서 오늘은 어떤 분이 최고의 수익을 올리셨을지 궁금한데요. 솔로몬님, 네.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 저희 하이리치의 아주 신사입니다. 네. 네, 멋지신 분이신데요. 소루스님이라고요. 네, 소루스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여기 많이 출연하셨었죠. 네. 네, 아주 멋쟁이시고 점잖고 아주 신사신데요. 보통은 조금 여유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공략하신 것 같아요. 아주 변신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그렇게 접근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알기로도 소로스님은 항상 이렇게 장중에 급변하는 종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오늘은 약간 변심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소로스님을 연결해서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의 수익을 올리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로스님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들으니까는 아주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소로스님. 네, 뵙고 싶네요. 네, 오늘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대박 나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그동안에 좀 우량주 중심으로 좀 매매를 좀 하다가 네. 이번에 좀 장이 변동성이 좀 있고요. 좀 시장의 어떤 깊이가 좀 크지 않아서 오랜만에 테마주 중심으로 한번 매매를 해봤습니다. 네. 어제 중앙백신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즘 경기 북부 지역의 쇠고기, 구제역 관련 부분으로서 많이 좀 광유병이나 이런 부분 영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미리 좀, 아무래도 이러한 종목들이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최근 업종별 테마 흐름들이 좀 순발하게 좀 빨리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구제역 관련주들이 좀 좋은 성향이 보이겠다. 다소 이제 아쉬운 건 파루나 중앙바이오텍 같은 종목을 골랐다면 좀 더 큰 수익이 났을 텐데 네. 중앙백신을 공략을 해서 오늘 고가에서 매도해가지고 한 12%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어제 매수했습니다. 어제요? 예. 네, 어제 매수를 해서 오늘 팔았는데 수익은 12%나 나셨다고 합니다. 예, 소로스님.
네네. 역시 소로스님이십니다. 아이고, 감사하고요. 네. 제가 그 전에 그 방송 출연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저는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은 올라가서 잡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도 좀 고수익이 좀 난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도 아마 그 시기가,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로스님, 네네. 이 중앙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구제역 관련해서 얘기가 좀 더 나오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종목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늘 좀 전에 예전에 우리 최영크님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뭐 톱텍이니 또는 뭐 다른 어떤 종목, 뭔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어떤 종목 얘기하면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난 후에 음선 출현이 나오면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아마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장대 어떤 그런 음선 개념과 물량 추리가 나온 거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난 후에 매수에 들어가 보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로스님. 네네. 오늘 고수익 올리셔서 이렇게 또 전화 연결까지 하게 돼서 참 반갑고요. 네네. 다음번에도 빠른 시간 안에 또 연결될 수 있도록 또 고수익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좀 얼굴들도 좀 뵙고 또 불러주시면 또 한번 출연도 좀 해보고 싶고요. 네. 여러분 만나고도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저희 대박클럽은 소로스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시원한 목소리 들어서 참 기분 좋습니다, 저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솔로몬님, 네. 소로스님께서 또 네. 저를 이렇게 반겨주시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중앙 백신해가지고 이렇게 고수익을 올리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수는 17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그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최근 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부터 조금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던 서울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LED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성장세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를 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그 성장형 테마들 부분들이 어제 오늘부터 조금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별 종목들 또 테마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약화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부 통신주, 뭐 KT라든지 SK텔레콤 그리고 LG텔레콤,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이런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기관들이 집중해서 매수를 하면서 지수는 올려놨지만은 실질적으로 오른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른 종목에 비해서 빠진 종목이 거의 2배 이상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체감 지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하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KT라든지 이런 또는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지금 쫓아가서 사기에도 부담되고, 그렇다고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테마주들을 또 쫓아가서 사기도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고민이 아마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고민들을 솔로몬님과 함께 한다면 또 단번에 날릴 수 있는 기회들도 포착할 수 있겠죠. 자, 이쯤에서요,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마감 짓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코너입니다.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를 이어갑니다. 네,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합니다. 1년 안에 2배로 수익을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도 왕초보 최은정은 솔로몬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LG전자가 없습니다. LG전자를 오늘 과감히 매도를 했는데요. 일단 LG화학, 대우증권, 게임빌, 휴맥스, 아가방컴퍼니 이렇게 5종목은 들고 가고 있습니다. LG전자를 어제 팔겠다는 마음을 갖고요. 오늘 네. 시초가로 11만 4,500원에 장 출발하자마자 팔아버렸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12월 21일 날 11만 8,000원을 주고 샀었습니다. 네. 많이 빠졌었는데
솔로몬님께서 좀 더 들고 있어 봐라. 반등이 나올 거다 해가지고 그래도 하락률을 많이 줄였거든요. 네. 3% 정도 손해를 보고 나왔는데요. 일단 LG전자는 정리를 한 게 잘한 거죠. 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 수가 네. 전체적으로는 조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우리가 이 대박클럽을 통해서 공부하는 부분들을 적용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단 종목 수를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면 기대치가 좀 적은 종목들은 과감하게 교체 매매를 앞으로도 좀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가 더 말을 해야 되나요? 네,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요. 솔로몬님. 네. 게임빌의 전성시대는요. 네. 이제 끝이 났나 봅니다. 어제 솔로몬님께서 이제 네. 이 정도면 바닥을 다진 것 같다.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오늘도 5%나 급락을 했습니다. 게임빌.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오늘 게임빌 때문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제가 대략 어제 정도면은 뭐 거의 빠진 만큼 빠진 게 아닐까. 내일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 3만 원 선 초반까지 밀릴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이 씨가 된다고 이게 지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올려주시는 내용 보면은 게임빌이 많이 있어요. 네, 저 따라 사셨나? 네. 제가 지금 손해가요. 18%에 육박하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 참 고민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최현정 아나운서한테 하나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한 40%로 충분히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일 게임 원래 사실 물타기 같은 거는 잘 하면 안 되는데요. 네. 게임빌이 단기 낙폭의 수준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내일 더 빠진다면 더 좋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일 저점에 한번 잡아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가급적이면 빠져서 60일선까지 닿아준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겁먹지 마시고 네. 한번 10% 정도 더 사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정리를 또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2,100원입니다. 게임빌 3만 원 선 초반에서 10% 정도를 더 사봐라. 그래서 물타기를 해서 일단은 매수가 비중을 좀 낮춘 다음에 네.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사실 물타기는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게임빌 같은 종목은 일단은 회사 자체가 우량한 회사라는 생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게임빌이 최근에 급격히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이 게임빌 매도가 이틀 연속 좀 강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부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오히려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충분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게임빌은 현재 가격 자체가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물타기는 하지 않지만은 이번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솔로몬님을 믿기 때문에 네. 솔로몬님의 말씀을 믿고 10% 정도 물타기를 해볼까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님, 네. 현금 비중이 40%고 게임블에 10% 정도 더 들어간다면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30% 정도의 현금 비중이 남아있는데요. 네. 종목을 5개로 줄긴 했지만 네. 또 욕심이 나거든요. 좀 더 사볼까요? 아니면 이 종목을 일단은 그냥 들고 가볼까요? 아니요. 지금 종목 수가 계속 많아지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종목 수를 앞으로 좀 줄여서 지금 종목당 보면 한 10%씩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한 20% 정도씩 나눠가지고 한 3종목에서 4종목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종목 수가 저처럼 너무 많다면 가장 적당한 종목 수가 3개에서 4개 정도라고 하시니까요. 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왕초보채 은정의 오늘까지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일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어제까지 이틀째 8%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LG화학이 20%, 네오증권, 게임벨, 휴맥스, 아가방컴퍼니가 10%씩 있고요. 현금은 40%가 있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확 띄는 게 게임빌입니다. 17%나 지금 손실을 내고 있는데요. LG화학과 대우증권, 휴맥스는 수익권에 있고요. 아가방컴퍼니가 오늘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수익권이었지만 오늘은 소폭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왕초보 체인점의 수익률 어느 정도나 났을까요? 6.51%. 솔로몬님. 네. 좀 줄었습니다. 이제 말까지 더듬게 되는데요. 네. 괜찮죠? 아이고 머리 아픕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네. 아마 머지않은 시간 안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은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일기 포트폴리오 구성이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솔로몬님의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갈게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딩.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딩.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라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솔로몬의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강의 시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 1599-7770번이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고요. 대박 퀴즈 정답도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대박 퀴즈 어떤 게 정답이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가야겠죠. 문제는요. 주가의 정배열, 즉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에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반증이다라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시장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몇 분을 선정해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대박클럽 클릭하시면 고수는 해결사란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명시를 해뒀습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무료 이용권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솔로몬의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지난 사흘 동안은요. 기술적인 분석 중에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분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솔로몬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그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캔들 분석에 대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 캔들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 했잖아요. 네. 어떤 것들입니까?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설명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그 단기 매매, 즉 5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잠깐 먼저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5일 이동평균선이 보통은 이제 주가 흐름하고 비슷하게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이 위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네,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조정마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신도 모르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 단기적으로 막 팔고 싶은 막 욕구가 생겨요. 차익을 먹었으니까 빨리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 그런 욕구가 생기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한참 더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너무 일찍 팔았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중에서 5일 이동평균, 조금은 더 빠르게 매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5일 대신에 3일 이동평균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5일 또는 3일 이동평균을 가지고 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과정을 계속 따라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고점 부분을 다음 고점에서 내려올 때 이 저점이 이 직전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고점을, 이 저점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가져가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어느 날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 고점 부분을 밑으로 저점이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전 고점을 깨고 네. 내려오는. 네, 직전 고점,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의 직전 고점을 깨고 내려오는 이동평균선이 흐름이 포착이 된다면은 이제부터는 이 주식을 더 오래 가져가는 게 아니라 팔자. 적어도 이제 그동안 이렇게 올라왔던 상승 추세가 훼손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또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떨어질 때마다 많이 빠졌으니까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직전의 저점을 다음 고점이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날 직전의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동안의 하락 추세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사셔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단순한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법들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신다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사고 싶은 욕심들을 이런 자리에서 사고 싶은 욕심들을 방지시켜 주고요. 또 너무 작은 시세에 만족하는 부분들은 또 방어를 해주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성공하는 대가들, 네. 투자의 고수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투자 성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원정 아나운서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주식 대박.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70%는 되지 않을까요? 70% 네. 같은 확률? 아닙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낮은가요, 그럼? 네. 네. 성공적인 투자자들, 굉장히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보통 한 30-40%대에 머뭅니다. 네. 적어도 10종목 선택하면은 6 내지 7종목은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한두 종목이 대박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손실은 짧게 끊어주고 이익은 크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요만큼 먹는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제대로 추세를 잘 잡았으면은 이 추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작은 시세를 노리기 위해서 어설프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작게 이익은 크게 가져가기 위한 연습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매일 HTS 시세판을 놓고 보기 시작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단타 매매 꾼이 돼요. 조금만 오르면 팔고 싶어져요. 네. 예, 근데 그걸 참는 게 사실은 거의 인간의 좀 영역을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도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단기 3일 또는 5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활용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시세에 대한 욕심 부분들을 좀 제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또 손실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자, 정리한 그림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고 있을 때 팔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생기잖아요. 네, 예. 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 때는 계속 들고 가도 된다. 하지만 전 고점을 깨는 흐름이 나올 때는 이때는 매도해도 괜찮을 만한 시기다. 네, 제가 1차, 2차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 그림을 그려놨는데 1차 시점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리를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새로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 즉 2차 매도 시그널이 확인되는 저러한 위치에서는 반드시 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술적 분석의 기본체 2탄. 네, 그 전에요. 두 번째 네. 그림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네.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 네, 매수의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는 언제로 잡아야 되는지. 네. 네, 떨어질 때도 반대로 직전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1차 매수가 되고요. 네. 또 이제 새로운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들이 확인이 될 때 본격적인 매수 신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오늘은 기술적 분석의 기본 제2탄이죠. 캔들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솔로몬님, 네. 캔들은 양초잖아요. 네. 양초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할 수 있나요? 네, 그 전에 네. HTS 차트를 하나 잠깐 놓고 확인하고 캔들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그 HTS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이동평균선의 집중, 즉 다시 말하면 수렴과 발산, 그리고 배열의 터닝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를 띄워놨느냐 하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또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죠. 이동평균선들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역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져 왔던 역배열 흐름이 제가 표시하는 위치에서 정배열로 바뀌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예, 정배열이 되죠.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는 추세가 계속해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편입을 해볼까 하다가 잘 몰라서 안 했다라고 한 종목, 그죠? 최현정 아나운서님. 네, 예, 왕초보 최현정 때요. 예,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이 플렉스컴의 차트였나요? 네. 그 종목을요, 네. 진작에 제가 이 이동평균선 분석법을 배우고 나서 말씀을 하셨더라면 샀을 텐데, 그러게요. 솔로몬님 왜 이제야 말씀을 하십니까? 예,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요. 네. 공부를 했던 부분들을 확인해가면서 이제 적용시켜 나가면은 아마 좋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렇게 아까운 종목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솔로몬의 시크릿 주식 강의 더 열심히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님. 자, 오늘부터는 캔들 분석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들어갑니까? 네. 캔들 분석. 네. 자, 이동평균선은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캔들 분석을 들어갈 텐데, 캔들은 조금 전에 최은정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양초입니다. 예, 양초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 상에서 이렇게 그 HTS를 켜놓고 보시면은 뭐 빨간색 또는 주로 이제 파란색의 그 막대 모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다. 예, 빨간색이고 뭐 또 어떤 날은 색깔이 똑같으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건 하나는 색을 안 칠할까요? 네, 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파란색이라고 여러분들 차트에서 보시는 색깔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 모습 자체가 양초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요,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이러한 그 캔들의
패턴을 갖다가 앞으로 분석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이러한 캔들은 일본식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개발한 차트 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식 차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는데 그걸 먼저 구분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거는 빨갛고 어떤 거는 파란데 잘 모르겠다. 또는 빨간 거는 올라간 날이구나. 또는 파란 거는 내려간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그거는 그게 아니었나요? 네, 아닙니다. 저는요. 차트 보면서 빨갛게 색칠되어 있는 날은 어제보다 오른 날, 파란 날은 어제보다 내린 날 이런 줄 알았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러한 모습은 아니고요. 네. 빨간색은 어제보다 오르고 내리고 또 파란색은 어제보다 오르고 내리고 그런 기준이 아니고 네. 빨간색의 차트는 아침 가격보다 그날 끝났던 종가 가격이 더 높을 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아침에 시작 가격이 여기에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여기에서 시작했다가 조금 빠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빠졌는지를 꼬리를 달아놓은 거고요. 종가는 여기에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초가하고 종가를 이렇게 몸통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저가와 고가의 흔적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선으로. 그래서 이 모습 하나만 보면은 아침에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살짝 빠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종가에 약간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침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났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님, 네. 아침 시작가보다 종가가 더 높게 끝났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까? 네. 전일 가격보다는 네. 오히려 아침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났다는 얘기는 장중에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다. 예를 들면은 어제 많이 네.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들은 좀 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식을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아직까지는 팔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더 사도 되겠구나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다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면은 다음 날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반면에 파란색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침에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고요. 끝날 때 여기에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시초가보다 종가가 더 아래에서 마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파란색의 캔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날 하루 흐름이 투자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어 왔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습 하나만 보면 아침에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에 잠깐 올라간 듯 하다가 쭉 밀려서 살짝 꼬리를 달고 끝났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캔들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검정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차트의 파란색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예, 전일의 종가와 관계없이 아침의 시가와 그리고 끝날 때의 종가의 가격에 따라서 이게 음봉이 되기도 하고 빨간색의 양봉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꼭 구분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이 모습, 이러한 캔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이 캔들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바로 하루 종일 어떻게 움직였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캔들의 의미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앞으로 이제 주식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이동평균선 분석 하나만 공부하기에도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요. 네, 예. 캔들 분석까지 주식으로 돈 벌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분석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만 처음에 수고스럽지만은 익혀두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습득의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우셨지 않습니까? 네. 예, 자전거 한번 배워두면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잊어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수고스럽겠지만 기억해 두신다면 나중에 숙달이 되면은
뭐 이거 뭐 계산하고 뭐 머리 쓰고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눈에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차트 한눈에 이러한 흐름들이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는 조금 고생스러울 겁니다. 뭐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는데요. 네. 돈 벌기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캔들의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양봉, 음봉의 그런 몸통 부분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그림으로 준비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팽이형이라고 했는데요. 마치 팽이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름 붙인 팽이형입니다. 저런 팽이형의 특징은 아침에 시가하고 고가의 종가하고의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장중에 고가와 저가의 흐름들이 더 많이 벌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의 몸통이 별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네, 예. 오히려 아래 위로 꼬리가 오히려 더 길게 나왔다. 네. 저런 어떤 패턴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런 주식들은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죠. 예, 바로 이제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설명하게 될 거고요. 네. 제가 옆에 또 도지형이라고 해서 그려놨는데요. 저건 아예 몸통이 없죠. 또 위에 보면 십자형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저러한 그 몸통이 없는 형태를 도지형이라고 합니다. 십자든 또는 T자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렇게 도지형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하고 종가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래 위로 꼬리는 저가와 종가는 고가와 저가는 있지만은 시초가와 종가가 똑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그려집니다. 바로 저러한 팽이형이라든지 변동성이 심한 저런 팽이형이라든지 또는 도지형과 같은 패턴이 나올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흐름이 급격히 반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저러한 것들을 조금 익혀두신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캔들 중에서도 팽이형 그리고 도지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내일부터 배워가게 되는 거죠? 네, 몇 가지 패턴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신다면은 딱 저런 캔들 봉, 양봉, 음봉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어떤 형태로 딱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부터 시세가 반전이 되는구나 아니면 더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솔로몬의 시크릿 강의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돌발 퀴즈를 드립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문제 나갑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기술적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집중 분석, 2번 캔들 분석. 자, 오늘 양초 모양으로 생긴 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솔로몬님. 네. 그렇다면 정답에도 오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그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캔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죠. 네, 캔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죠. 무료 문자입니다. 015-8500-1110번으로 1번 또는 2번 이렇게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시크릿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1599-7770번 전화로 연결된 시청자를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여기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이요. 네, 네, 오늘 뭐 회사 출근하셨다가 퇴근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이요? 안개가 꽉 네. 끼었던데 집에 가시는 길에 운전하신다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네, 이제 사막 콘덴서예요. 그 산지가 한참 됐거든요. 네. 사막 콘덴서를 얼마에 비중은요? 13,000원에 한 30% 됩니다. 13,000원에 30% 정도 사셨다고요? 네, 작년 한 여름, 한 5월달쯤 된 것 같은데요. 작년 5월쯤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네, 솔로몬님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유하시고 계셨으면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예. 네. 저희 그 대박클럽을 자주 시청하시고 계신가요? 예. 네. 매일 보죠, 뭐. 네, 오늘도 조금 전에 그 캔들 분석에 대해서 배우셨죠? 예. 예, 그리고 또 어제까지 그 이동평균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막 컨덴서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테마주 중에서 하이브리드가 관련 테마주로서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은 현재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유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략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실적에 비해서 나타내고 있는 주가 수준은 약 한 7, 8배 정도 수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장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대략 한 10배 정도 수준이니까 적어도 시장 평균적인 종목들에 비해서는 뭐 한 20% 정도 좀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보시면은 지난 5월 달에 사셨다고 하셨으니까요. 5월 달에 사시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무리는 있지 않았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특별한 모멘텀이 없이 진행되어 오다가 작년 4분기에 이렇게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그 이후에 주가가 역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안 좋아졌던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조금 더 이제 큰 라인을 한번 그려보면요. 대략 11,000원 선 정도 되겠습니다. 이 11,000원 선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쭉 선을 그어 놓았는데요. 이게 보면은 작년 한 해에 만들어졌던 지지선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000원 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이동평균선이 저항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과정입니다. 바로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항이 있고 또 매물대도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배웠던 캔들처럼 보시면요. 최근의 캔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죠? 앞에서 형성되었던 캔들을 보면은 조그만데요. 몸통이. 또 꼬리도 작은데 최근에 보면은 막 꼬리도 길고 몸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종목이 많은 11,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장중에 높은 변동성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 심리도 높아지고 있고 또 저항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사고자 하는 사람들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충돌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아래 위로 변동성이 거의 한 10% 가까운 그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갈지 이 반등이 성공할지 이 부분들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또 여전히 테마에 대한 기대치, 정책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를 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 저항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11,000원 선이 돌파가 된다면은 이전에 사셨던 13,000원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진통이 나타날 수 있는 가격대이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급한 마음보다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종목을 추첨해 봤습니다. 닉네임은 은하수인데요. 피엔텔이라는 종목을 1,200원에 20% 정도를 사셨다고요, 솔로몬님. 피엔텔, 네.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피엔텔은 휴대폰 관련주인데요. 네. 최근에 휴대폰 관련주들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역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 분석을 통해서 배우셨지만은 지금 마찬가지로 6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또는 120일 이동평균선, 초록색, 파란색 선이 모두 다 아래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올해 또는 2010년 올해죠. 올해까지는 실적이 뭐 상당히 좋고 현재 주가 수준이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기에는 현재의 실적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을 만큼 주가가 뭐 비싸거나 또는
과도한 그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보시면은 60일 이동평균선 저항 돌파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작년 연말부터요. 한 차례, 두 차례, 그리고 또 요번에 세 차례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여러 차례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겠다라는 얘기는 또 새로운 저점을 밑으로 저점을 깨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차례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11,000원대까지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아주 탄력적인 모습은 보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11,000원 선을 1차적으로 다음 저항대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로몬님, 네. 오늘도 상담 또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솔로몬의 시크릿 대박 퀴즈를 보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보기 중에 기술적인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집중 분석, 2번 캔들 분석.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치 전문가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박클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요, 다시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건강에 다시 한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